자, 이제 김견의 EPL 그래머 시작합니다. EPL 하게 되면 세상에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English Premier League가 있고 English Premier Lesson이 있죠. 자, 우리 EPL은 English Premier Lesson이에요. Premier란 단어가 뜻이 뭐죠? 최고의 제1인, 좀 더 쉽게 말해 짱인. 그래서 최고의 영어 수업을 지향하겠다는 의지로 감히 EPL이라는 표현을 가져다가 쓴 거고, 이게 그래머부터 시작해서 시리즈로 나가는데, EPL 원래 그래머를 메가 잉글리쉬에서 강의를 하면서 한번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교재는 사실 어법 끝이라는 교재를 바탕으로 해서 진행을 했는데, 교재에 대한 완성도가 좀 부족했었고, 그리고 사실상은 우리가 사실 그래머가 필요한 게, 내가 이 시리즈를 만들면서 고민을 했었던 게, 책 표지에도 내가 당연히 써놨고, 이건 정식 출판 교재로서 서점에서도 구매할 수가 있는데, 우리한테 이제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면서 필요한 영어 시험이 먼저 토익도 있고, 탭스도 있고, 또 이제 공시가 있죠, 공시? 네, 공시가 있고, 또 편입이 있고, 뭐 이런 것들. 거기다가 이제 뭐 수능의 내신이라는 거 이제 우리가 입시를 하면서도 해왔을 것이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우리가 영어 공부를 하는데, 아마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영어 공부를 처음 시작하고서 지금까지 거쳐온 문법책만 아마 평균적으로 최소 5권은 될 거예요. 그렇죠? 근데 5권을 하면서 상당히 좀 비효율적이죠. 어느 하나로 딱 통합된 뭔가 하나가 기준을 잡고 문법은 그걸로 좀 끝냈어야 되는데, 자, 그래서 다 어떤 시험의 특징에 따라서 따로따로 해왔었던 걸 다 모아서 가고자 하는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그러니까 대한민국 모든 영어 시험의 문법에 있어서의 표준을 만들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해왔고, EPL 이 초판과 책 발행, 그러니까 강좌 제작 일에 한 2년 동안에 걸쳐서 연구원들과 함께 오랜 시간 동안 집필을 해서 완성을 해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처음 수업을 받아보면 알겠지만 상당히 기초적인 것부터 할 거예요. 왜냐면 기초와 기본에 대해서 확고하게 해두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지만 보면은 문제는 결코 그렇게, 특히 실전 적용 문제는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유형은 이 책의 표지에서 또는 강좌의 기획 의도에서 지향하는 바, 토익, 탭스, 공무원, 편입, 여기에 최적화시켜서 기출 문제들을 가지고 이 저작권의 문제가 안 되게 살짝 변형을 해서 어떤 시험을 여러분들이 치르게 되더라도 보편 타당한 그런 내용을 습득할 수가 있게, 자,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곧바로 우리 수업 진도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 머릿말은 여러분들이 잘 읽어주시고, 이 책 구성은 총 99개 유닛으로 되어 있어요. 이 사실상 보면 우리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영어 문법책은 저 캠브리지에서 나온 그래머 인 유스죠. 이 그래머 인 유스 교재는 내가 그 베이직도 그렇고 인터미디엇도 그렇고 다 메가 잉글리쉬에 이 다 강좌도 제작을 원서 강의를 해놨어요. 근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문법 교재이고, 또 영미권으로 어학연수를 가면 어학연수 기관에서도 역시 거의 한 90% 정도가 이 그래머 인 유스를 사용을 하는데, 이 그래머 인 유스가 갖고 있는 문제점, 정말 훌륭한 교재예요. 그 그래머 인 유스에 대해서 폄하할 생각은 조금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원어민의 시각에서 바라본 것이고, 특히 스피킹을 하는 데 있어서 드릴을 할 수 있는데 최적화되어 있는 거. 그러니까 영어 스피킹을 하고자 하는 데 있어서 문법에 대한 걸 완전히 몸에 배게 할 때는 최적인데, 문제는 뭐냐면 다양한 문법 시험을 보는 데 있어서는 부족해요. 2%만 부족한 게 아니라 한 20%쯤 부족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접점을 찾아서, 자, 그런 식의 그래머 인 유스적인 드릴도 하면서 이러한 다양한 문법 시험도 해결할 수가 있게끔, 자, 그렇게 구성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총 99개 유닛으로 되어 있고, 그래머 인 유스에서처럼 왼쪽 페이지에서 설명한 걸 곧바로 오른쪽 페이지에서 드릴과 함께 실전 문제에 대한 적용을 할 수 있게 구성이 된 상태죠. 그래서 대단히 세분화해서 쪼개놔서 유닛이 99개나 되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울 수는 있겠으나, 자, 그러나 쉽고 빠르게 우리가 쭉쭉 진도를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30분 한 강에 2개의 유닛씩 나가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자, 그러면 이제 총 99개 유닛이니까 뭐 한 50강 가야 되는 겁니까? 아니요. 48강으로 해서 중간 부분에서 이제 좀 더 가속을 낼 수 있는 부분은 빨리빨리 처리를 하면서 그렇게 완성을 지을 거예요. 자, 그러면 곧바로 14페이지. 자세한 얘기는 내가 OT에서 따로 또 내가 제작을 할 거고. 자, 이제 1강 곧바로 그냥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내가 숙제를 내지 않는 한 뭐 예습 안 해도 돼요. 어차피 문법이기 때문에 지금 문제 이 왼쪽 페이지에서 설명을 잘 듣고 오른쪽 페이지 잠깐 여러분들이 문제를 다룰 시간을 주고 곧바로 들어가도록 할 테니까. 자, 쉽게 이거 보세요. 먼저 품사부터 하겠습니다. 다 아는 건데 그러지 말고 잘 하세요. 그리고 이거 잘 배워서 완벽하게 소화해서 여러분들이 치르는 시험들 잘 보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 다 성공을 거두고 난 다음에 이 교재를 가지고 훌륭한 과외 선생이 되십시오. 뭐 누구한테 이걸 영어 가르치더라도 잘 가르칠 수 있을 거예요. 자, 매우 기초인 것부터 개념부터 다 합니다. 뭐 처음에 전반부에서 좀 쉽다라고 해서 이거 이렇게 쉬운 걸 내가 해야 되나 하고 동기부여가 안 되면 안 되고. 자, 일단 품사라는 게 있죠. 품사. 품사는 영어로 하자면 뭐냐면 한번 써보세요. Parts of speech요. 일부러 쉽게 가려고 영어 표현은 사용하지 않았지만 책을 써보세요. Parts of speech. 그러니까 품사라는 것 자체가 이제 말의 부분들이란 얘기고 이게 8개가 있죠. 그래서 실판을 보면 먼저 이제 우리 명사, 영어로는 이제 noun이라고 하죠. 그리고 요걸 대신 받는 대명사, 이제 pronoun이라고 합니다. 영어 명칭 다 알고 있죠? 몰라요? 자, 그 다음에 형용사가 있죠. 형용사를 이제 adjective라고 합니다. 어이구. 그리고 수식어로서 이제 부사가 있고, 부사는 이제 adverb라고 표현을 하고, 자, 그리고 이제 동사가 있죠. 동사는 이제 verb가 될 것이고, 그래서 각각 이제 문장 성분과 대응을 시켜보자면 이제 이게 무슨 역할을 한다? 주어, 목적어, 그리고 이제 보어의 역할을 하는데 사용이 될 수가 있죠. 이건 문장 성분인 거고. 그리고 이제 기능적으로 봤을 때 당연히 이제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해 주거나 아니면 보어로서 사용이 될 수가 있는 거고. 이걸 다 읽을 필요는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사가 하는 역할은 우선적으로 동사를 꾸며주고 형용사를 꾸며주고 다른 부사를 수식해 줄 수 있으며 문장 전체를 수식해 줄 수 있다. 알고 있죠? 몰랐다면 이제 지금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결어로서 이제 전치사가 있고, 전치사를 우리는 preposition이라고 하죠. 그리고 전치사 다음에는 반드시 뭐가? 명사 표현이 와서, 이게 이제 항상 전치사가 지 혼자 단독적으로 쓰이는 일은 없죠. 근데 어떤 문장이 만약에 전치사처럼 보이는 것으로 문장이 끝나고 있다. 그럼 그건 전치사가 아니에요. 부사입니다. 알겠죠? 왜냐면 전치사로만 쓰는 것이 있고 전치사와 부사 양쪽 다 쓰는 게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He entered the classroom with his hat on. 그는 모자를 쓴 채로 교실에 들어갔다. 거기서 on은 전치사가 아니에요. 부사입니다. 알겠죠? 반드시 전치사 뒤에는 명사 표현이 와야 되고, 그래서 언제나 이것이 구를 이루죠. 구라는 것은, 자, 구와 절에 대한 개념들 여러분들 기초로 확실하게 정립 다시 한번 합시다. 2개 이상의 단어가 모여서 하나의 단어처럼 덩어리를 이루며 사용이 되는데, 주어 동사가 존재하면 절이고 그렇지 않으면 구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전치사하고 명사가 함께 구를 이루기 때문에 이걸 우리는 이제 보통 전명구라는 말로써 많이 사용을 하게 되고, 이 전명구가 하는 역할은 이게 형용사 구로 쓰이던가 아니면 부사 구로 쓰이던가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되죠. 기능적으로 봤을 때.
자, 그 다음에 이제 접속사가 주어지게 되는데 이 접속사라는 건 영어로 conjunction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 접속사는 이제 종류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등위 접속사가 있고 등위 접속사 and, or, but, for 이렇게입니다. 그리고 이제 종속 접속사하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죠. 등위 접속사라는 것은 말 그대로 대등하게 단어와 단어, 구와 구, 절과 절을 연결을 하죠. 그래서 and와 or와 but 앞 뒤에는 서로 대등한 문법적인 요소끼리 연결되어야 하는 이른바 병렬 구조 혹은 평행 구조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패러렐리즘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 모든 영어 시험에 또 다 잘 나오는 거죠. 독해를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종속 접속사로서 주어지는 것은 먼저 명사절을 유도하는 접속사로서 대표적으로 대시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시간, 이유, 조건, 양보, 목적, 결과 하는 이러한 의미들을 이끄는 각각의 이제 접속사들이 있어서 이제 그것이 주절에 종속되어서 사용된다. 그래서 부사절을 이끈다 해서 이제 그런 접속사들이 있고, 기본적으로 등위 접속사 같은 경우는 단어와 단어, 구와 구, 절과 절을 연결하지만 종속 접속사 같은 경우는 이제 반드시 그 뒤에 플러스 주어 동사하고 이제 이렇게 온다는 점이 있어서 곧바로 명사가 와야 되는 전치사와 달리 문법적인 차이가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명사, 대명사, 형용사, 부사, 동사, 전치사, 접속사에서 총 7개인데 하나가 뭐가 빠졌죠? 감탄사입니다. 감탄사하면 뭐 옵스부터 시작을 해서, 그렇죠? 뭐 와우 이런 것들이 될 텐데 그건 이제 우리가 가르치고 배울 필요가 없는 거죠. 그게 왜 품사에 들어갔냐면 품사라는 게 뭐다? parts of speech에서 말에 있어서 부분으로서 분명히 감탄사도 말의 일부분이니까 포함을 시켜놨을 뿐이에요. 그러나 그건 우리 학습의 대상이 될 필요가 없고, 다만 우리가 팔품사에서 빠져 있기는 하지만 말의 부분을 이루는 것으로 정말 중요하게 또 관사라는 게 있죠. 관사. 관사는 사실상 영어 문법적으로 팔품사에 속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관사에서 관자는 뭐냐면 갓 관자예요. 우리가 옛날에 막 조선시대에 보면 상투 들고 갓 썼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명사의 앞에 떡하니 붙는 이제 관사. 이 관사를 갖다가 이제 영어로는 article이라고 표현을 하죠. 잘 알다시피 여기에는 정관사 해서 definite article 해서 the가 있고, indefinite article 해서 부정관사 해서 어나 언이 있고, 그쵸? 이게 자 팔품사와 관사에 대해서 이제 총체적인 그러한 개념이 될 겁니다. 됐죠? 자, 그거에 대해서부터 이제 우리가 쉽게 두 개의 유닛에 걸쳐서 나눠서 보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 먼저 14페이지에 첫 번째 유닛에서의 문장 한번 볼까요? The present situation is serious 하고 나옵니다. 자, 굵게 고딕체로 표현한, 볼드체로 표현한 present. 여기서 지금 뭐로 쓰였죠? 형용사로 쓰였다는 거 알고 있습니까? situation 꾸며주죠? 그리고 serious, 형용사로 쓰였는데, 자, present가 situation은 명사를 수식해주는 용법으로 쓰였다고 한다면, serious는 비동사의 보어로 쓰였죠. 이 보어로 쓰이는 경우를 다른 말로 서술적이라고 얘기를 하죠. 풀이해준다는 개념으로. 다 그게 그거예요. 그래서 현재 상황은 심각하다 이런 얘기죠. 근데 잠깐만 고대해 보실까요? 같은 단어라 할지라도 여러 가지 다양한 품사로 쓰일 수 있죠. 단어에 따라. 여기서 present는 형용사로 쓰였지만 이게 명사로 선물이라는 뜻을 지을 수가 있고, 그렇죠? 동사를 쓰게 되면 발표하다, 제시하다 라는 뜻으로 사용될 수도 있고, 그리고 똑같이 형용사로 쓰인다 할지라도 present란 말이 이렇게 명사를 꾸며줄 때는 현재의 그런 뜻이지만 보어로서 서술적으로 사용될 때에는 참석한, 그렇죠? 하는 이런 의미로 사용될 수가 있죠. 뭐 굳이 안 써도 됩니다. 우리가 예문 보면서 충분히 또 보게 되니까. 다음에 I need some advice from graduates 해서 나는 졸업생들로부터 어느 정도의 조언이 필요하다 하는데, 자, some이란 말 형용사로 쓰인 거고, 자, advice란 말 분명히 명사죠? 판단되죠? 예. 그리고 이제 advise하고 끝에가 se 이렇게 되면 이제 동사가 되겠지만,
그 다음에 one should help bargaining and stop quarrels. one should help bargaining and stop quarrels 하는데 여기서 one이 뭘 가리킬까요? 하나가 아니죠. 그러니까 사람은 일반적인 막연한 한 사람을 가리키죠. 그래서 특정하게 누군가를 지칭하는 게 아니라 정해지지 않은 불특정의 것을 대신 지칭한다 해서 이걸 우리는 부정대명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부정이란 말은 not이나 never와 같이 긍정에 대한 반대로서의 부정이 아니라 정해지지 않았다라는 의미로서 그러니까 원래 대명사는 본질적으로 앞에서 나온 명사를 대신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앞에서 나온 걸 대신 받는 게 아니라 막연하게 그냥 어떤 한 사람을 가리키는 일반적인 사람을 가리키기 때문에 누군가 특정한 걸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해서 이제 부정대명사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사람은 이 협상하는 것을 돕고 그리고 분쟁하는 것은 중단을 해야만 한다 하는 이런 정도의 뜻입니다. 자, 해석성으로 잘 이해되죠? 자, 그래서 이제 팔품사에 대한 설명 잘 나오고 팔품사에서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전치사 그 다음에 접속사가 빠져있네요. 그냥 써두세요. 자, 그래서 이제 한 개의 단어가 두 개의 이상의 품사를 가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자, address 그러니까 이게 명사를 쓸 땐 address 하고 발음되고 되고 동사를 쓸 땐 address 하고 이렇게 강세가 뒤로 가고 또 이제 relative 같은 경우가 이제 형용사를 쓸 때와 명사를 쓸 때 뜻이 달라지죠. 자, 명사 당연히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을 하고 전치사와 함께 전명구를 구성한다는 건 방금 칠판에 써가면서 했고요. 그 밑에 나와 있는 예문들 glass breaks very easily. 자, 해석은 있으니까 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주어로 쓰였죠. Can you deliver the book I ordered until noon 해서 자, the book 이란 말 deliver의 목적어가 되고 있는데 자, 뒤에 I ordered 하고 나오죠. 이거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칠판 보세요. 항상 명사, 어떤 특정한 명사가 있는데 뒤에 새로운 주어, 동사가 나타나고 있으면 이건 항상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어, 동사, 명사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니까 the book I ordered 하고 돼 있다는 얘기는 내가 주문한 책 이렇게 되겠죠. 다음에 honesty is the best policy 해서 보호의 역할을 하고요. The bird in the cage에서 in이란 전치사와 함께 전명구를 구성하며 앞에 the bird를 꾸며주는 형용사 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사실 영어적으로 이해되는 걸 이런 식으로 문법용으로 분석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상당히 피곤한 일이죠. 재미없고. 자, 하지만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이라 생각을 하고 이렇게 정리를 해 나갑시다. 자, 관사는 품사는 아닙니다. 하지만 감탄사보다 우리가 학습을 할 만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기다 같이 끌어다 놓은 거예요. 정관사와 부정관사가 있어서 물론 용법이 좀 더 폭넓고 다양하긴 하나 특히 어떤 말하는 사람이랑 말을 듣는 사람이 둘 다 알고 있는 특정한 것을 지칭할 때 그 the audience in the stadium 그러니까 그 경기장 안에 청중들은 heard a strange sound에서 뭔지 모를 이상한 소리 하나를 들었다. 이렇게 해서 이 예문을 통해서 정관사 더와 부정관사 어가 어떤 식으로 사용되는지 가장 대표적인 의미와 기능은 알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대명사에 대해서 나가고 특히 이제 예문 가보면 Tom was angry at himself 하고 나와 있으니까 자, 이렇게 self나 selves가 붙어 있는 거 우리는 무슨 대명사라 해요? 재귀 대명사라고 하죠. 그러니까 재귀란 말은 다시 되돌아온다 하는 이런 의미로부터 주어가 한 동작의 대상이 자기 자신일 때 쓴다는 거. 물론 강조를 할 때 쓸 수도 있겠죠. I myself love you. 나 바로 자신이 널 사랑해 하고 이렇게 강조하고 싶을 때 쓸 수 있겠죠. 참고만 해두면 되고요. 그 다음에 tell the person whom you want to invite 해서 이때 whom 관계 대명사죠. 대명사는 대명사인데 접속사 역할을 해서 문장을 연결해주는 대명사다 해서 관계 대명사. 나중에 가서 자세하게 배웁니다. 그러니까 대명사의 종류 또 다양하게 있어요. 뭐 방금 우리 부정 대명사도 나왔고 재귀 대명사 나왔고 무슨 소유 대명사도 있고 뭐 관계 대명사도 있고 이건 나중에 가서 차근차근 다루게 됩니다. 자, 그리고 동사. 자, 동사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어떤 게 동사로 쓰이는지 알고 있죠? 어순이 정상적인 어순, 뭐 도치가 되거나 의문문이거나 그러지 않은 한 항상 동사를 찾고 동사의 바로 앞에 부분이 주어가 된다는 거, 그쵸? 이건 여러분들이 쉽게 판단해 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예문들로서 prices vary. 자, vary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뭐 자동사, 타동사 다 쓰이지만 자동사로 주로 쓰여서 가격은 달라진다, 다르다. According to the type of room. 그 다음에 nobody bought a ticket to the opera 해서 이제 타동사인데, 자, 자동사, 타동사에 대한 개념은 다시 뒤에 가서 다루도록 하고요. 자, 이 정도가 이제 14페이지에서 자, 매우 기초적인 내용에 대해서 잠시 우리가 그냥 브리핑을 여러분한테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각각 다음 문장에서 밑줄 친 단어의 품사를 명사, 관사, 대명사, 동사로 구별해 보라고 했는데, 자, 명사는 N으로, 관사는 A로, 대명사는 P로, 동사는 V로. 알겠어요? 각각 써놓고 표시해 보세요. 그냥 같이 합시다. 서울 앤 베이징 뭐예요? 명사죠? are 동사고, 그 다음 cities 하면 명사죠? 자, 해석도 별로 어렵지 않게 됐을 것이고, 자, 이번에 the A죠? article, management 명사. 자, interviews란 말이 동사로 사용됐네요. employees 명사, every month에서 명사. 자, 해석도 이해되죠? 경영진은 매달마다 직원들을 면접한다. 이런 얘기였고. 자, 3번에 I, pronoun 대명사죠? met 동사고, Dr. Fields 하면 명사죠? 여러분 우리 특히 이제 고유명사를 하죠? N. 그리고 어가 A, 부정관사, Japanese restaurant. 다음에 the hot dog that he's holding 하는데, 자, 여기서 that 괄호하고 생략될 수 있죠. 관계 대명사입니다. The hot dog he's holding 이렇게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방금 칠판에서 본 것처럼. 자, 7번 보세요. 명사 다음에 주어 동사 나오는 건 바로 여기서 that과 같이 관계 대명사 혹은 경우에 따라 관계 부사가 빠져 있는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가 들고 있는 그 핫도그는 내 것이다 해서, 자, 각각 순서에 따라 관사, 명사, 대명사, 동사, 대명사 이렇게 되겠죠? 자, 거기서 mine이라는 것이 소유 대명사라는 거 알고 있죠? 자,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고개 들어보시죠. 나의 것입니다. 나의 것. 그러니까 my hotdog인데 앞에 hotdog이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자, my 다음에 hotdog를 받는 대명사가 와야 되는데 앞에 소유격이 올 때 그냥 한 단어로 쓰자 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소유 대명사죠. 그래서 나의 것 할 땐 mine이고, 자, 이제 대답해 주세요. 너의 것 할 땐 yours. 그의 것 his. 소유격이랑 동일한 형태입니다. 그녀의 것 hers. 우리의 것 ours. 그들의 것 theirs. 이렇게 되죠. 알겠죠? 자, 뒤에 소유대명사 다시 할게요. mine, yours, his, hers, ours, theirs. 이게 바로 소유대명사입니다. 나의 것, 너의 것, 그의 것, 그녀의 것, 우리의 것, 그들의 것. 자, 그 다음에 5번 가보면 replace 동사죠. V. 더는 A가 될 것이고, 관사, 컴퓨터 명사, 그리고 one 대명사죠. 그래서 그 낡은 컴퓨터를 새로운 것으로 교체해 주세요. 거기서 원이 가리키는 단위 컴퓨터를 대신 받고 있는 대명사겠네요. 그러니까 이 원과 같은 경우는 이 14페이지의 상단에서 세 번째 문에 one should have bargaining and stop quarrels. 이때 원은 부정대명사였지만 여기서의 원은 컴퓨터라는 특정한 명사를 받고 있는 순수한 대명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His statement about the incident did not match hers에서 incident라는 말은 accident와 약간 어감상의 차이는 있지만 역시 사건이죠. 자, 그런데 이제 표시를 하자면 his가 P 소유격 대명사고요. statement가 진술 명사, the A 정관사고 incident란 말 명사, 그리고 did not match 동사, hers란 말 대명사죠. 여기서 hers는 지금 뭐의 축약형일까요? 빨리 대답해 주세요. 6번 문장에서 hers는 뭘 가리켜요? her statement를 가리키겠죠? 그 사건에 대한 그의 진술은 그녀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았다. 다음에 7번 she 대명사 pronoun, calmed 동사 verb, herself 대명사 P, 그 다음에 her 역시 대명사 moment 명사. 자, 그녀는 자기 자신을 진정시켰다. 주어한 동작 calm의 대상이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herself가 와야 될 자리죠. recollect란 말은 회상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녀의 가장 행복했던 순간들을 회상하면서. 그 다음 8번
I asked her to give me another reason 해서 순서대로 동사, 대명사, 대명사, 명사. 됐죠? 자, 이 정도로 품사 구별하는 건 이제 여러분들 확실하게 할 수 있죠? 뭐 애시당초부터 하고 있었겠지만. 자, 그러면 이제 이게 개념 꽉 잡기에 해당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뭐 어떤 경우라도 이런 시험은 보진 않을 겁니다만 그냥 개념 잡기 위해서 연습해 본 거고. 자, 실전 유형 맛보기 합니다. 문제 풀어보세요. 자, 같이 합니다. 1번 동사냐 명사냐 묻고 있죠? 어떤 자리인가요? 이 문장의 동사를 빨리 찾아야 되겠죠? 그쵸? 이 문장의 동사가 뭐예요? helps가 됩니다. 밑줄 긋고 동사 표시하세요. 그러면 앞에 뭐가 와야 돼요? 주어가 와야 될 자리죠? 자, 거기 s 표시하세요. 주어로서 s 표시하고 주어가 와야 될 자리니까 다 같이 답은 앞에 거 뒤에 거 뒤에 거 imagination 이게 되겠죠. 잘 쫓아오고 있죠? 예, 다 실전 유형 맛보기에서는 뭐 별별거 다 합니다. 실제 이 토익 탭스 그리고 또 공시 그리고 편입 이런 것까지 전부 다 경우에 따라서 뭐 수능 내신까지도. 그래서 imagination often helps children to create and make up stories. 상상력은 종종 아이들이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지어내는 데 도움을 준다. 이런 얘기죠. make up 이란 말은 만들어내다, 지어내다죠. 자, 2번. 어때요? 자, while 하고 시작되고 있죠? while은 뭡니까? 접속사예요. while이 이끄는 절이 어디까지? 첫 번째 줄에 콤마까지죠? 그럼 이제 빈칸은 뭐예요? 빈칸 바로 블랭크 다음에 보니까 are 밑줄 긋고 이게 주절에서 정동사입니다. V 표시해야 되겠죠? 그럼 역시 블랭크에 뭐가 필요한 자리? S가 필요한 자리죠. 주어가 필요한 자리입니다. 따라서 답은 뭐가 돼야 돼요? 자, 일단 A번과 B번은 답이 될 수가 없겠죠. 자, 그러면 이제 C번과 D번 둘 다 될 수 있으니까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 자, 부사절이 주어가 scholars 하고 되어 있기 때문에 they 하고 되어야 되겠죠. 해석에 관계없이. 그래도 해석을 해보면 while scholars used to study in their labs, 학자들이 used란 단어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 used의 형광펜 해보세요. used 하게 되면 뭐죠? 조동사입니다. used는 조동사예요. used가 조동사라는 걸 모르는 분이 많아요. 자, used 다음에 동사 원형이 오고, 자, 뒤에 가서 또 자세히 배우겠지만 동작 동사가 나오게 되면 뭐 하곤 했다. past habit, 과거의 습관이죠. 그러나 상태 동사가 나오면 과거에 뭐 했다, 지금은 그렇지 않다. 그쵸? 자, 그냥 들어두기만 하세요. 그래서 학자들은 과거에 그들의 실험실에서 외부 세계와의 어떠한 접촉도 없이 연구를 했었지만 지금 그들은 비행기를 타고 외국으로 날아가고 있다. To deliver speeches as about their theories. 그들의 이론에 대해서 연설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런 얘기죠. 네, 그러니까 scholars를 받을 they가 필요한 자리죠. 알겠죠? 거기서 as about 부분을 미안합니다만 about을 to로 바꿔주세요. as to로 바꿔주세요. 미스프린트는 아니고 이제 원전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자, 아무래도 비문입니다. 뭐뭐에 관하여 할 때 about만 쓰던가 아니면 as to라고 쓰던가. 자, 그 다음에 3번 같습니다. 일단 문장의 동사를 찾아보죠. 동사 있습니까? 물론 뒤에 are driving 하고 나와 있지만 while의 네모하고 while이 이끄는 접속사 절 속에서의 동사예요. 문장에 지금 진짜 정동사, 주절의 동사 있어요? 없어요? 없죠. 동사가 필요한 자리입니다.
온전한 동사의 형태를 띠고 있는 건 딱 하나죠. 몇 번? B번. 그쵸. 그래서 some people fall asleep even while they are driving. 그렇죠. 어떠한 사람들은 잠이 든다. 심지어 그들이 운전하고 있을 때조차도 졸음운전을 한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원래 이제 한 강에 2개의 유닛씩 나가야 되는 거지만 자, 첫 강은 그냥 가볍게 하나의 유닛 갖고 시작해 봤습니다. 물론 이제 워낙 기초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책과 수업의 진가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자, 이런 포맷으로서 드릴을 해 나가고 비록 개념적으로는 쉬운 것 같지만 여러분들 이 실전 맛보기 문제를 풀면서는 좀 이렇게 생각이 필요하고 이런 실전적 드릴이 상당히 유용하다는 판단이 서겠죠? 네. 그럼 이제 이러한 패턴으로 우리는 이제 고고 싱 하면서 쭉쭉 이어가게 될 겁니다. 자, 다음 강에서 이어가겠습니다.